것입니다. 짐 플레어티 장관은 이번 합의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도 민간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정부는 앞으로 몇 개월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최상의 민간연금 플랜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짐 플레어티 장관은 최근 더딘 경기 회복 때문에 고용주들의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 이슈로는 캐나다 북방 지역의 오일샌드 개발 및 천연자원의 개발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석유 제품들의 가격들이 오르면서 개발이 저조했던 오일샌드에 대한 관심과 오일샌드 지역의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상반된 관심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4년 신청된 맥켄지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6년간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공사는 대형 에너지 기업들과 지역 원주민단체가 참여한 공동 콘소시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162억 4년의 공사기간으로 북극 해저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미국까지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4년 동안 막대한 건설 원자재 수요와 투입 인원의 고용 창출이 발생하며 건설 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산업의 시설 투자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건설 사업의 성공적 진행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야 하는데 연방정부의 재정 및 조세 지원과 파이프를 통해 운송되는 국제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이라고 합니다. 콘소시엄 측은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수백만 달러의 진행 비용이 들어갔다며 2003년까지는 최종 투자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건설 사업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타주 오일샌드 개발지의 수질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CBC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구성된 고위급 과학자문기구인 오일샌드 자문 패널은 오타와에서 존 베어드 환경부 장관과 함께 오일샌드의 수질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일샌드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믿을만한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일샌드 자문 패널들은 캐나다 유명 대학의 환경학자 6명으로 구성돼 오일샌드의 수질 영향과 데이터 수집 실태를 집중 조사해 왔는데 수질관리 시스템이 저마다 분산되어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패널들은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수질 모니터 체제가 너무 조각조각 나뉘어 벌어진 상황으로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성과 외부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존 베어드 환경부 장관은 패널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며 알버타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90일 이내에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8월 알버타이에서 페이스카 강에서 카드뮴과 수은, 납 등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수준이라는 실중 연구 결과가 나오자 오일샌드 자문 패널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및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리 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 3분기 캐나다 가정의 순재산이 지난 2분기에 비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가구 1인당 순재산은 17만 8,600달러로 늘어났는데 주로 주식과 연금, 보험 재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의 순재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금리의 낮은 은행 이자를 이용해 부채를 늘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카니 중앙은행 총재는 이 같은 캐나다 가정의 부채 증가에 대해 금융위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며 캐나다인들이 낮은 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중앙은행은 물가 상황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게 되지만 캐나다 가정의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단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을 뿐이라며 은행과 가정, 국가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표된 통계치에 따르면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미국인들의 부채는 3.5% 감소했으나 캐나다인들은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물가가 11월에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0월에 2.4% 상승률을 기록했던 물가가 11월에 연간 기준으로 2%를 기록하며 다소 낮아졌으며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결정 방향 타임 핵심 인플레이션도 전달보다 0.4%포인트 내려가 1.4%를 기록했는데 중앙은행의 핵심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선이라고 합니다. BMO 캐피털의 더글라스 포터 이코노미스트는 물가가 10월에 큰 폭으로 상승한 후 11월에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져 물가 상승이 경제와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지만 11월의 상승률 하락으로 10월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임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물가 통계와 3분기 1%의 경제성장률 통계를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1월에는 휘발유, 식품, 전기료 등 주요 품목이 상승했으나 10월의 높은 상승률에 비해서는 낮았으며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온타리오주로 3%였고 알버타주는 0.1%로 가장 낮았습니다. BC주는 2.2%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캐나다 경제와 재무정책에 관하여 두 가지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과열되었던 캐나다의 주택시장과 이로 인해 발생한 서민 가정의 높은 부채 비율이 캐나다의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과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연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결국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현행 의료 시스템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가정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캐나다 연방 재정 상황이 비교적 좋고 현재의 정책 금리가 0%가 아닌 1%선에 머물고 있어 일시적으로 경기가 부진해도 재정이 안정돼 있고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캐나다 경제는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캐나다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 비용 상승의 압박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억누르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캐나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는 실수라 지적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현행 의료 시스템의 고비용 구조에 대해 주민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통계와 결산 내용이 캐나다 뉴스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캐나다의 경기 전망에 대해 좋아진다는 의견과 별로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양반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CIBC 은행에 따르면 캐나다 달러의 강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캐나다 상품이 차지했던 자리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저가 상품들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리 샘펠드 CIBC 수석 경제 분석가에 따르면 캐나다의 분기별 대비 수출 기록은 장부상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경기 회복에 비해 뒤처지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 총액은 경기 불황 이전 최대치보다 15% 이상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최대 무역시장인 미국에서의 저조한 실적은 캐나다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를 지탱해야 하는데 이는 재정 적자와 부채의 증가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샘펠드 씨는 캐나다 정부가 현재 건설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경기 부양 정책 자금을 대미 수출 지원에 좀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리 역시 이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IBC에 따르면 미국보다 높은 금리는 환율 하락으로 인해 캐나다 상품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율 시장에서는 12월 10일 정오공시 환율이 미화 1달러당 캐나다 1달러 1센트였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올해보다 결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